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제게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버림받은 여자가 무슨 큰 뜻을 품느냐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의 배신이 제게 준 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40년 전 그날의 눈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1984년 5월의 따스한 봄날, 서울 강남 하얏트 호텔 15층 다이아몬드홀. 수천 송이의 하얀 장미와 연보라빛 안개꽃으로 장식된 예식장이 저녁 노을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윤정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 50살 이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웨딩드레스 끝자락을 매만졌습니다. 첫사랑과 결혼하는 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신부 대기실에는 은은한 바이올린 선율이 흘렀고 라벤더 향초의 부드러운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24살 김윤정이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머나,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으로 윤정의 면사포를 정리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거울 속에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신부가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웨이브가 흐르는 긴 머리, 깊이 있는 눈매를 돋보이게 하는 우아한 메이크업, 그리고 프랑스에서 공수한 최고급 레이스 웨딩드레스까지. 세훈이 오빠가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거야. 친구 최경희가 윤정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윤정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27살 박세훈. 3년의 연애 끝에 마침내 오늘 그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게 될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대기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조금씩 크게 들려왔습니다. 윤정아,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네. 52살 김영철이 딸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구나. 그때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신랑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식장 스태프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순간 대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김영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까까지 로비에 계셨는데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스태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장실도 찾아봤나요? 주차장은요? 하객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세훈 오빠가. 그리고 10분 후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27살 박세훈이 들어섰지만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정 씨, 결혼 못하겠습니다. 순간 예식장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놀라서 잔을 떨어뜨리는 소리만이 크게 울렸습니다. 세훈아, 이게 무슨 소리니? 윤정의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전 강 회장님 따님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돈 때문에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더 나은 선택이에요. 강 회장님 따님과 결혼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박세훈의 냉정한 목소리가 예식장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윤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그녀는 한순간에 버림받은 신부가 되었습니다. 저런 불쌍한 것, 결혼식 날 차이다니. 이제 저 처자는 어쩌나. 아무리 예뻐도 돈 앞에선 소용없나 보네. 주변의 속삭임이 비수가 되어 윤정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더 이상의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윤정,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버림받은 여자로 평생을 살게 될 거야. 박세훈이 던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윤정은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박세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죽어버렸습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순수했던 그녀의 영혼이었을까요? 이것이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부모님 집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초여름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니? 이정숙은 딸의 방문 앞에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웨딩드레스를 벗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침에는 꿈에 부풀어 있던 신부였지만 이제는 한순간에 버림받은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정아, 나와서 밥이라도 먹어라.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망신이야. 망신. 우리 집안의 수치를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 김영철의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제발 목소리 좀 낮추세요. 윤정이가 들을까봐. 듣고 말고가 어딨어. 이미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을 텐데. 윤정은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귓가에는 결혼식장에서 들렸던 수군거림이 아직도 맴돌았습니다. 아이고, 저기 김신의 딸 나온다. 윤정이 마트에 가려고 현관문을 열자 옆집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며 피해갔습니다. 결혼식에서 버림받았다면서? 그러게. 아무리 예뻐도 팔자가 고운 게 더 중요하지. 매일 아침 들리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윤정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윤정은 취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장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윤정 씨, 이력서를 보니 최근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중년의 면접관 말에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했다. 안정적이지 못한데요. 매번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취업의 문은 좁아져만 갔고 사회는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정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세훈이 강지영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결혼식 준비해야 하는데. 강지연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더 화려하게 할 거야. 박세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서 달래지지 않는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25살이 되던 해 윤정은 작은 원단 수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험난했습니다. 파혼한 여자가 무슨 사업을. 40대 사업가들은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거래처에서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시장 동향을 분석했고, 낮에는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도 윤정은 조금씩 비즈니스 감각을 키워갔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순수한 윤정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그러나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1989년 겨울, 차가운 눈발이 휘날리는 서울 남대문 시장. 윤정은 까만 코트 깃을 세우고 원단 시장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윤정은 차가운 입김을 내뿜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 번째 사업 실패 후 남은 돈으로 시작한 마지막 도전이었습니다. 시장 안 오래된 원단 가게 대명상회 앞에서 윤정이 멈춰섰습니다. 아이고, 또 왔어? 이번엔 뭔데? 60대 중반의 박만석 사장이 귀찮은 듯 물었습니다. 중국 원단 수입 계획서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윤정이 꾸벅 인사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직도 포기 안 했나? 그동안 3번이나 망하고. 박 사장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또 왔네. 파혼한 여자가 무슨 큰 사업을. 곧 또 망하겠지. 윤정은 이를 꽉 물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중국 저장성 원단 시장을 직접 다녀왔고 현지 업체와 미팅도 했습니다. 윤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이 마지못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꽤 괜찮은데? 윤정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값싼 중국산 원단을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 중소의류업체에 공급하는 것. 당시 한국은 의류산업이 급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좋아, 한번 믿어보지. 박 사장의 한마디에 윤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업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윤정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에는 원단 시장을 돌았고 낮에는 거래처를 찾아다녔으며 밤에는 중국 바이어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나, 윤정이가 벌써 이만큼이나. 시장의 아주머니들이 달라진 눈빛으로 윤정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윤정의 회사 YJ 무역은 남대문 시장에서 가장 큰 원단 수입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시기와 질투를 낳았습니다. 저 여자 뭔가 수상해. 중국 남자랑 눈이 맞아서 그런다더라. 아니야, 돈줄이 따로 있대. 험담이 끊이지 않았지만 윤정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단단한 철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3년 봄 33살이 된 윤정은 이제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낼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날도 윤정은 평소처럼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호텔 로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낯익은 목소리에 윤정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36살이 된 박세훈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윤정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잘 지내? 박세훈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네, 덕분에요. 윤정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커피라도. 죄송합니다. 바빠서요. 윤정은 우아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박세훈이 뭐라고 외쳤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더 이상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동정도 위로도 필요 없는 강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5월의 어느 아침, 서울 강남구 청담동 YJ 인터내셔널 본사 63층. 이제 중년의 65세 김윤정은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정미란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 프랑스 루이비통 회장과의 화상 미팅, 12시 중국 상해 지사 오픈 기념 행사. 정미란의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윤정의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회장님, 급한 전화가 와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세훈이라는 분이신데.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십 년 만에 들려온 이름이었습니다. 어떤 용건이라고 하던가요? 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긴급하게 만나 뵙고 싶다고. 많이 급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3시 청담동 매종 드 카페로 오라고 하세요. 오후 3시 한적한 카페의 VIP룸.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박세훈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윤정아. 박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은 그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싸던 양복은 낡았고 자신만만하던 눈빛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박세훈 씨, 오랜만이네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있잖아. 나 좀 도와줘. 박세훈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지영과는 이혼했어. 사업도 망했고, 은행에서 독촉장이 매일 오고,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요? 윤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발, 내가 마지막 희망이야. 조금만 도와주면. 윤정은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40년 전 이 남자가 자신을 버리고 강지연을 선택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재미있네요. 윤정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40년 전 당신은 저보다 돈 많은 여자를 선택했죠. 그리고 이제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세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그래서 강지연을 선택했지. 하지만 그건 다 착각이었어. 그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윤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세훈 씨, 40년 전 당신이 한 말 기억나요? 윤정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하셨죠?
윤정은 우아하게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제 인생은 지금이 시작이에요. 반면에 그녀는 박세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정말 끝난 것 같네요. 제발, 윤정아. 박세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경비원을 부르기 전에 나가주세요. 윤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라 메종 도르의 최상층에서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정밀한 비서가 샴페인을 따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YJ 인터내셔널이 미국 포춘 500 기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윤정은 와인 잔을 들어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들이 반짝이는 불빛 사이로 춤추듯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정.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8살 존 해리슨이었습니다. 그는 20년 전부터 윤정을 사랑해온 미국의 사업가였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네요. 윤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주 특별한 날이지. 존이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나, 윤정? 순간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40년 전 결혼식장에서의 배신, 수많은 밤을 홀로 울며 보냈던 청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어섰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 존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을 20년 동안 기다려왔으니까. 그때 레스토랑 밖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려왔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존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결혼하고 싶어요. 윤정의 대답에 레스토랑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미리 준비된 듯 샹들리에의 불빛이 반짝였고 축하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서울의 겨울 아침. 그녀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호텔이 아닌 작은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존이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네요. 윤정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내렸고 그녀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사랑이 피어났습니다.